안녕하세요. 야찌만 너문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이란 채널 액다의 지원입니다. 자, 액다의 러브크래프트 그리고 쿠툴루시나 설명에 오늘은 뭐냐? 소재 다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나름 괜찮은 작품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 요 작품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요거 검색해보니까 나무위키에도 없더라고. 지금은 태양계 실격, 태양계 행성 실격, 유사 천체의 옷 하는 우리 플루토 명왕성 있죠? 자, 이제 이 명왕성이 처음 발견됐을 때 러브크래프트가 영감을 얻어갖고 쓴 게 바로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이라는 존재를 러브크래프트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심우주 그리고 코즈미 코로에 대해서 정말 잘 나타내는 작품이죠. 뭐 유고스였나? 유르고스였나? 그래갖고 유사 명왕성 같은 행성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나 그래 놀랍게도 이 작품 말이죠. 인종차별적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러브크래프트 작품 한 몇 개 했지? 지금 러브크래프트 작품은 한 네다섯 개 했죠? 네다섯 개 하는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인종차별이 킥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는 이제 소설 속에서 네이티브 아메리칸에 대해서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그 당시에는 사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고 안 불렀죠. 그 당시에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인디언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요 인디언이라는 표현은 뭐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썼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유독 러브크래프트의 그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딱히 그 북미의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그렇게 경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봅시다. 시작은 뭐야? 언제나 러브크래프트 소설 18번 곡 있죠? 이 일은 내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수기이다. 요렇게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또 나온다. 러브크래프트 레퍼토리 항상 있단 말이야. 18번 곡. 첫 번째, 이 일은 내가 실제로 겪었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그거로 시작. 그 두 번째 뭐야? 주인공은요, 어디에 살고 있어? 또 나온다. 아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은 교수거든요. 주인공이 아캄에 살고 있는데 교수라고? 또 그러면은 또 그 대학교 나오죠. 미스 캐토닉 대학교 또 나옵니다. 이제 뭐 러브크래프트 3위일체라도 갔죠. 실제로 겪은 일이다. 님들 이거 진짜임? 그 다음에 아캄 그리고 미스 캐토닉 대학교 요 세 개는 뭐 이제 3위일체란 말이야. 자, 이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실제 사건의 영감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명왕성의 발명 그리고 1928년쯤에 대홍수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대홍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소설 속 세계관에서 버몬트주에서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당연히 이것저것 다 떠내려가죠. 쓰나미까지는 아니지만 홍수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홍수가 일어나갖고 이것저것 다 떠내려가면서 뭐 가축들도 떠내려가고 토사도 떠내려가고 그냥 막 집도 떠내려가고 그런단 말이야. 그랬는데 마을 주민들이 호숫가라던가 아니면 홍수에서 정체불명의 괴이가 떠내려가는 것도 목격을 합니다. 그것은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썸띵 인비지블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였거든. 근데 이거 약간 대한민국 그 판사들이라던가 검사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이렇게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동물도 아닌 것이 뭔가 떠내려 갔는데 근데 어디서부터 왔어? 저 먼 상류 이 버몬트주 계곡의 깊고 깊은 산속 계곡에서 상류부터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 홍수가 일어난 뒤로 버몬트주에서 계속 뭔가 괴이가 벌어져요. 자꾸 수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야. 깔짝깔짝 이런 소리가 난다던가 이상한 쿠쿰한 냄새가 난다던가 뭔가 진액이 있다던가 뭐 그렇단 말이야.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인해서 뭐 발자국이 나왔다던가 뭔가 이상한 기운도 감지가 되지만 중서부 숲속에 나오는 뭐 사스쿼치라던가 아니면 뭐 프로그맨이라던가 뭐 저지 데빌이라던가 그런 크리티드 괴담처럼 버몬트주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뭔가 계속 목격이 되는 거야. 흔적으로 처음에는 흔적으로 목격이 되는데 뭐야? 이거 패턴이 있죠? 첫 번째 이런 것들 일단 흔적으로 나와. 흔적이라던가 사운드로 이제 목격자의 진술로 언급이 돼. 그 두 번째가 뭐야? 실질적인 실체가 발견이 돼. 뭐 주인공들과 뭐 목격자와 실제로 마주를 했다던가 목격자의 뭐 가축을 잡아먹었다던가 목격자를 공격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이유 없이 추적을 했다던가 그 다음이 뭐야? 세 번째 단계가
사진이 찍히는 거죠. 근데 뭐 항상 사진 찍히는 게 뭐야? 흔들린 채로 찍혀. 씨발. 요러한 괴물들이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나서 귀신과도 같이 멸종을 했죠.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크립티드들이 전부 다 멸종해버렸다. 아, 스마트폰 발전의 폐해. 내시가 멸종했어요. 모클레 은베베가 멸종했어요. 예티가 멸종했어요. 사스쿼치가 멸종했어요. 아, 한때 미대륙을 거닐던 그 크립티드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인가? 스마트폰으로 이용한 그 환경 파괴. 수상한 생명체가 발견이 돼요. 이 수상한 생명체는 뭔가 버섯도 아니고 균류 같은 버섯 같은 것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갑각류도 아니고 새도 아닌 것이 이제 목격이 되는 거야. 날개가 분명히 달렸거든요. 날개도 달리고 소리도 가끔 들려. 붕쯔 대가리 딱은 안 들리고 붕쯔 거리면서 날개 흔들리는 소리도 들려. 사족보행을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도 이족보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일관된 진술로 이러한 생명체를 만났다라고 그 진술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었죠. 미국 서부에서 크립티드들 나오면 뭐야, 보통 추파카브라라던가 사스쿼치라던가 이쯤 되면은 목격을 했던 괴담에서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다던가 공격을 당했다던가 그러한 괴담이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도록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로 보기만 했다고 하지 이들과 접촉을 했다는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인간과 접촉을 꺼리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다들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남녀노소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모두가 이 괴물들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올라오죠. 보통 괴물이라던가 아니면 뭐 괴담, 괴이 이런 거 있죠. 지역의 그 풍속과 관련이 있어요. 그 지역의 문화, 그 지역의 전설과도 관련이 있단 말이야. 뭐 예로부터 뭐 인신공양을 하던 그런 지역이었어. 그러면은 대충 사람을 우리가 산짐을 바쳤어요 라고 하기에는 쪽팔리니까 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었다. 아니면은 뭐 이무기가 사람의 그 살아있는 처녀를 요구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맨날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생각하기엔 어땠어? 보니까 이 지역에 뭔가 전승이랑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주인공이 좀 조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죠? 인디언들이라고 이제 소설에서 언급이 되는데, 인디언들의 전승에서 이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디언들의 전승에서 뭐야? 아몬께서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소곤소곤 이러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옛 것들, 올드 원, 그 다음에 뭐 태고의 존재 혹은 미고. 인디언들이 부른 명칭은 뭐였어? 별에서 온 그대였습니다. 왜 별에서 온 그대야?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들은 북두칠성에서 별빛 속에서 속삭이셨단다. 소곤소곤. 북두칠성 인근에서 지구로 왔습니다. 지구에 있는 자원이 관심이 있지 지구에 뭐가 돌아다니든 지구에서 인간들이 뭔 지랄을 하든 관심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인디언들의 진술과 그동안 현재 목격자들이 진술과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왜? 미고라는 존재들은 별에서 온 그대들은 뭐야? 인간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했을 때, 인간이 이들을 염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위해를 끼친다던가 인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지금 목격담도 그렇고, 자, 그러한 전승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뭐야? 보통 이런 전설들 특징, 그리고 뭐 귀신, 괴이들의 특징 뭐야? 부동산으로 그냥 깔아버리면 충분합니다. 얘네가 집중적으로 보였던 자리가 뭐야? 재개발 들어가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얘네들에 대한 전승이 있었던 건 뭐야?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미국을 호령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야. 근데 뭐 민주주의가 여기서 금이 발견이 된다고요? 네? 여기서 석유가 발견이 된다고요? 아가리 벌려! 민주주의 들어간다! 그래갖고 미국 놈들이 본격적으로 침탈을 하기 시작해갖고 요 주 있죠? 요 주가 개발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정체불명의 미고라는 별에서 온 그대에 대한 전승이 자연스럽게 끊어집니다. 요 미고에 대한 전승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현대 문명에 들어오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라는 건 이제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요 이야기를 듣고서는 동료 학자들과 함께 토의를 합니다. 무슨 토의를 해? 이 전승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이 집단적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주인공이 이제 동료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동료 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것은 말이죠.
그 사회 현상, 불안한 사회 현상과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재해에 대해서 집단 히스테리가 발전한 거다. 요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은 놀랍도록 인디언들의 전승과 똑같다.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전승과 똑같다. 왜 그래? 지역 지민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한테 그 괴담이라던가 전승을 들었겠지. 그러니까 집단 히스테리로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야. 모스맨처럼 말이죠. 그쵸? 맞아 다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주인공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 아니요! 요것은 진짜로 초고대 문명이 지구에 있다는 뜻 아닐까요? 우리 인류 문명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외계에서 지구로 왔다는 거 아닐까요? 걔 진지 빨고 얘기합니다. 대학 교수가.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뭐라 그래? 시리어슬리? 이 시대의 석학들이 여러분 환국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로마도 사실 환국이었어요. 로마가 사실 뭐야? 서환국.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조선 땅, 조선 반도, 한반도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동로마. 극동로마.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요 자신의 의견이 있죠? 요것을 사설로 실어요. 놀랍게도 언론사에서는 요거 맛있는 이론인데요? 그래갖고는 언론사들에서 요것을 대서특필합니다. 뭐 1920년대 30년대잖아요. 이 당시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 신문의 영향력이 강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지역의 전설과 초고대 문명에 대해서 이제 사설을 쓰니까 뭐야? 주인공은 이 동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이 동네 주민들은 이제 주인공이 유명인사가 됩니다. 그 뭐야? 최근에 일어났던 우리 마을의 괴이가 사실 환국이었던 거야? 우리 마을은 사실 환국의 수도였던 거야? 오!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죠. 그래서 근데 놀랍게도 주인공은 이러한 학설을 제기를 하잖아요. 이 마을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 버먼트주에서 편지가 한 통 옵니다. 주인공한테. 선생! 저도 그 미스케토닉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 선생의 그 투고를 잘 읽었고요. 사실 저는 선생의 글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선생과 같은 관심사가 있습니다라고 뭔가 편지가 옵니다. 이 편지는 누구야? 에클리라는 노인이 있거든요. 한 5, 60대쯤 된 사람인데 에클리라는 사람이 주인공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에클리도 이 같은 미스케토닉 대학교 출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죠. 얼마 전에 편지를 받았는데 다들 혹시 에클리에 대해서 알아? 에클리라는 놈이 누구냐? 버몬트의 레전더리 아마추어 학자 스타로드가 아니라 에클리에 대해서 모르나요? 후? 에클리가 뭐라고 보냈어? 자, 저는요 이 버몬트주의 토박입니다. 토박이.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뒤로 괴이 현상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위라던가 자격증은 없지만 장비도 많고 시간 빌 게이츠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선생과 아캄에 있는 교수들은 비록 교수의 직위를 가지고 있고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교수의 직위도 학위도 그리고 자격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걸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야?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빌 게이츠. 나무 위키에 죽치고 앉아갖고 저는 문서를 사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야, 교수 애비가 와도 나무 위키 문서 사유화는 못 막죠? 제가 이 버몬트 주에서 산속 깊은 곳에서 계속 여러가지 싸제 장비를 쓰면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벌레와 같은 발자국도 있고요. 요 발자국은 아닌데 하여튼 뭐 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요 수상한 괴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흥미가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파악을 했어요. 자, 녹음한 레코드 파일도 보내드립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 장비가 존나 빵빵한 거야. 그 미국 영화 보면은 있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은 이게 약간 오리지널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음모론자들 있잖아요. 자기 사설 주파수로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 캠핑카, 방갈로 이런 데 산단 말이야. 그래갖고 수염 기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누더기온 있고 텍사스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런 데서 막 빅풋이라던가 사스카치 찾아다니잖아. 이상한 배낭 메고 다니고 막 그치 뭐 은박지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에클리라는 분은 뭐 녹음기 이 당시에는 흔치가 않단 말이야. 이게 1920년대 30년대요. 아니면 뭐 카메라 있죠?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뭐 이상한 전파 장치
그런 것을 쓰고 다니면서 증거를 채취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크립티드들이라던가 괴이의 존재들이 스마트폰의 발명으로 귀신같이 사라졌다 그랬죠? 최첨단 장비 가져갔잖아. 놀랍도록 증거가 있는 거야.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석고로 떠갖고 만든 발자국도 있고 막 그런 거야. 사진은 이제 흔적이죠. 직접적으로 그들의 존재가 찍혀있진 않고. 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에클리가 얘기를 하죠. 그들은 어디서 왔어? 우주에서 온 것으로 추정. 요 날개 있죠? 요 날개가 지구의 중력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굴 같은 데가 있단 말이야. 이들이 활동하는 동굴 같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은신처인지 작업장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 동굴의 특징은 뭐야? 굉장히 깔끔하고 정교하게 인위적으로 파여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동굴에서 뭔가 하는데 뭔지 모르? 그리고 주변의 인간들한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은 뭔가 해를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주인공은 그 에클리의 편지를 받았을 때 뭐야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괴물 아저씨 편, 세상에 이런 일이 외계인 아저씨 편, 그래갖고 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오는 아저씨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사진, 녹음된 거,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실제 표본 이런 걸 계속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님들 이거 진짜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주인공이 빵상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놀랍도록 빵상 마라마라마라마라마 싸싸싸라 막 이러니까 그 언어 체계가 놀랍도록 일관되고 구체적인 거야. 그런 것처럼. 자, 그래갖고 이제 주인공이 에클리랑 같이 서신을 주고 받는데 그렇잖아요. 에클리는 아마추어고 주인공은 프로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일반적으로 에클리한테 설명을 듣는 입장입니다. 그 괴이는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주인공이 이렇게 파악을 하죠. 그들은 놀랍도록 자기 할 일만 한다. 아까 그 광산 얘기했잖아요. 자기 할 일하고 인간과 충돌 그리고 접촉을 꺼립니다. 이들은 명확하게 인간의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못 본다던가 인간을 벌레처럼 본다던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에클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인간들이 그냥 마음 먹고서는 이들의 존재를 인지를 해갖고 공론화 시킨 다음에 군대로 그냥 군대 보내갖고 미군이 민주주의 배달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충분히 퇴치될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이 존재들의 핵심은 뭐야?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인간들한테 괜히 어그로 끌렸다가 민주주의 배달당할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인지를 해갖고 가급적이면은 서로 모르는 척. 뭐 그거 있잖아요. 지하철 타다 보면은 자르반 74 할아버지 누가 보더라도 존나 눈에 띄잖아. 그쵸? 근데 그 자르반 74세 할아버지는 자기 할 일 그냥 하러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지하철의 시민들은 뭐야? 그냥 그 아저씨 장단 맞춰줄 필요 없이 자기 자리에 앉아갖고 핸드폰 한다던가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그래서 이들은 인간들한테 가급적이면 어그로 안 끌려고 하고 자기 할 일들을 한다. 왜? 인간들한테 괜히 어그로 끌렸다가는 그 좋을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 배달을 한다면은 이들은 잠자코 당할까? 아닐 것 같아. 이 지구에서 광석해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인간들에게 민주주의 배달 당해갖고 그대로 사망. 근데 이 미고의 본대가 우주에서 내려와갖고 인간들이랑 전면전을 하면 또 비빌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서로 제갈 길 가는 거죠. 자, 이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원래 세상에 이런 일이 외계인 아저씨 편 해갖고는 계속 증거라던가 이야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밤마다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구? 에클리 노인의 집에서. 에클리 노인 집 근처에서 밤마다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자, 러브크래프트 그 담당 일진들 등장하세요. 뭐야? 에클리가 개를 겁나 많이 기르는데 개들이 밤마다 이러는 거야. 개들이 지랄 연병을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내 집 주변을 서성이는구나. 근데 놀랍도록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집으로 안 들어오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집 근처만 뭔가 서성거려. 무언가 서성거리는데 개들을 꺼리는 건지 개들을 무서워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개들은 지랄 발광을 해. 그게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개들이 움직이고 개들이 짖는 걸 느낍니다. 에클리 노인은 머글에 지팡이도 있었기 때문에 뭐야?
씨발놈들아 뭐하는 놈이야? 이러면은 잠잠한 거야.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개들이 짖는단 말이야. 그래서 샷건 들고 와갖고 뭐야 이 씨발놈아 당장 나와. 그럼 어떡해? 그 주변이 잠잠해. 아닌가? 아씨 그럼 누구지? 벅벅하고 들어가갖고 집에서 또 할 일 하고 있으면 또 난리가 나죠. 밖에서 개들이 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서 뭐가 또 바스락거려. 또 샷건 들고 와갖고 야 당장 나와. 우리 뭐 어렸을 때 그런 짓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었을 때 뭔가 좀 쫄리잖아. 그럼 어떡해? 야 다 알아 지금 나와 다 알아. 그런 적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었을 때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탐험 정신, 그의 지식을 각망하는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한테 요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뭔가 있음. 새로운 증거들은 계속 나오는데 암튼 뭔가 썸띵 인비지블한 게 있음. 계속 정보를 보내줍니다. 근데 주인공은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정보가 하나 나오는데 무슨 결정적인 정보가 나가? 오늘도 에클리는 평소와도 같이 밖에 나가갖고는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죠. 이번엔 뭐야? 사람의 소리가 들려. 러브크래프트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싹 다 거론이 됩니다.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싹 다 거론이 돼요. 요그소토스, 크툴루, 그또 누구 있냐? 니알라토템, 슈브니구라스, 우리의 암컷이요. 슈브니구라스님, 호홍, 해응, 크툴루님, 하칵, 니알라토템 만세, 하칵, 막 이런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해? 그것을 우리 애틀리가 녹음을 해갖고 주인공한테 보내줘요. 이것도 녹음한 것도. 주인공이 또 세상 기기여야죠. 그러면서 그 얘기합니다. 이거 신들의 명단 보니까 나 이거 알아요. 뭔지 알아요? 크툴루 신화에서 봤어. 러브크래프트 이거 봤어요? 당신네 대학교에도 그게 있어요. 그게 뭐야? 당신네 대학교에 네크로노미콘이라는 마도서 있잖아요. 그 네크로노미콘이라는 마도서에 요 신들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을 저 그거 들어봤거든요? 그건 거 같아 그거. 당신도 알고 있겠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 게 있어? 나는 얘네들이 덕인 줄 알았어. 이 존재들이 얘네들만 활동하는 줄 알았어. 근데 뭐야? 얘들은요 말을 못해요. 발성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관찰을 하고 제가 증거를 수집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얘네들이 말을 했다던가 뭔가 소리를 냈다던가 자신들만의 언어 체계를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얘네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나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대가리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것으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슈브니구라스, 호행, 메스푸타예요. 요거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의식은 누가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인 거야. 보아하니 얘는 이런 소리를 못 내. 그리고 뭔가 눈에 띄는 행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인간들이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하수인이 있다. 인간 중에 얘네들이 인간한테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였는지 인간에 진짜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뭐야? 고루한 행동을 하면서 이들과 연관된 인간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하수인으로 추정이 된다. 다행히 그들의 인종은 언급 안 됩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제 인종차별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수인들이 요런 소리 내는 것 같은데 아씨 뭐지? 벅벅 이런단 말이야. 매일 밤마다 뭐가 찾아온다 그랬죠? 근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마다 뭐가 찾아오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에클리가 아차 싶죠. 왜? 이게 걔네들이 오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미고 있죠 미고. 얘네들 있잖아. 미고가 밤마다 알짱거리는 줄 알았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캐고 다니고 있고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있으니까 미고들이 그것을 인식해갖고 주인공에게 협박을 하는 건지 주인공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고들이 얼쩡거리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랬는데 이거 뭐야? 자세히 들어보니까 미고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이교도 의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걔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패턴을 보니까 요거 미고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묶고 떠올라가갖고 얘네들의 하수인들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면 좋냐?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걔를 더 많이 사요.
개를 더 많이 사고 이제 마을을 마시를 나간단 말이야. 마을 마시를 나가면은 관상이 쌓은 애들이 있어. 관상이 쌓은 애들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이제 저기를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우리 그 에클리 노인을. 관상이 쌓은 애들이 있단 말이야. 다 사람 좋은 그 마을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몇 놈이 싸한 얼굴로 싸한 관상으로 우리 에클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시벌 뭐야? 에클리가 밥 먹으면은 거기서 따라가 갖고는 에클리랑 똑같은 걸 시켜. 그리고 에클리가 차 마시러 가면은 똑같이 차 마시러 가.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고 있는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하나 터지는데 에클리가 돌아다니다가 흑석을 발견해요. 흑석. 검정 돌을 발견해요. 검정 돌을 발견하는데 요 돌은 보통 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재질부터가 이상해. 재질부터가 지구상에 있는 소재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돌은 아주 정밀하게 가공이 돼 있어. 외계 문자 같은 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는 박물관으로 가야 해! 하고서는 이제 에클리가 깜짝 놀라갖고 요것을 이제 주인공에게 보내갖고 확실한 증거잖아요. 뭐 다른 것들도 다 확실한 증거였지만 제일 확실한 증거니까 요거를 이제 석학이었던 주인공한테 보내갖고는 주인공에게 분석을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요거를 택배를 붙이죠. 문제는 착불이었어. 에클리가 물어보죠. 얼마 전에 보냈던 흑석은 잘 받았습니까? 미안해요. 깜빡하고 착불로 보냈어요. 그 조사가 잘 됐다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받았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는데 주인공이 답장을 했죠. 에? 택배요? 무슨 택배요? 아니 그리고 씨발 저한테 착불로 보냈다고요? 뭐야? 못 받으셨어요? 저 택배 온 거 없는데요? 편지밖에 안 왔는데요? 그러는 거야. 씨발 뭐야? 그래갖고 에클리가 그 저기한테 갑니다. 그 우체부한테 가요. 우체국에 갔는데 우체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얼마 전에 받았던 그 접수했던 택배 있죠? 그거 접수한 것만 뜨고 송장만 뜨고 실제로 물품은 없던데요? 그래갖고 저희 우체국에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왜 발칵 뒤집어졌어? 운송장만 떼놓고서는 왜 물건 발송을 안 한 거야? 이거 고객 탓이에요. 이럽니다. 분명히 에클리는 우체부한테 요 흑석을 포장해갖고 보냈거든요. 주인공한테. 그랬는데 뭐야? 이제 우체국에서 오리발 내밀죠. 지들이 그 관리 못했단 말이야. 중간에 누가 김바이를 했다던가 아니면은 분실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랬는데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송장 등록하고 왜 안 보내셨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뭔 개소리야. 나 분명히 접수를 해갖고 포장까지 해갖고는 발송을 했는데 뭔 개소리야. 니들이 관리를 못했잖아.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는 송장만 등록했고 받은 물건이 없는데요? 증거 있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없는데요? 그건 니들이 잃어버렸으니까 물건이 없겠지. 본인이 송장 등록만 하고 발송을 안 했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근데 이거 뭐야? 정황상 누군가 흑석을 김바이였어. 우체국 내부에 헬, 하이드라, 소걸소걸. 그래갖고 우체국 내부에 뭔가 끈앞풀이 있어갖고 요걸 김바이 한 거야. 빼돌린 거야. 그래갖고 아씨! 그럼 누구지? 벅벅! 에클리가 이제 주인공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가 뒤죽박죽이에요. 어떻게 뒤죽박죽이냐면은 수요일에 보냈던 편지가 어제 보냈던 편지가 오늘 왔어. 근데 일주일 전에 보낸 편지는 아직도 안 와. 그런 식으로 편지가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온 것도 있고 안 온 것도 있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날짜도 뒤죽박죽이야. 어제 보낸 편지는 오늘 왔는데 그저께 보낸 편지는 아직도 도착 안 했어. 택배가 김바이 된 것도 그렇고 편지가 뒤죽박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이거 이상하다. 누군가 지금 사보타지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우리 에클리가 운전을 하는데 뭐야? 누군가 차에다가 총격을 갈겨버립니다. 그리고 또 댕댕이들이 지랄을 해갖고는 나가봤어. 근데 놀랍게도 윌버 웨이틀리도 죽였던 댕댕이 있죠? 댕댕이가 죽어있는 거야. 크툴루 세계관 최강자 존재 댕댕이 있죠? 댕댕이도 누군가 죽여버려. 그 미고라는 존재들의 이목을 끈 것 같다. 근데 뭐야? 이거를 나를 감시를 하고 나에게 총격을 날리고 나의 댕댕이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집 근처에서 계속 서성이고 집으로 들어오는 존재들은 뭐야? 요 녀석들은 미고가 아니야. 그래서 에클리가 무슨 생각까지 해? 이거 캘리포니아로 런해야겠다. 지금
나 이거 도저히 살 수가 있는 환경이 아니야. 일상생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어디 살고 있어? 캘리포니아 살고 있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이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여차하면은 캘리포니아로 런각 잡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다른 주인공들 같은 경우는 눈도 깜짝 안 한다. 뭐? 협박이라고 사보타지라고 어림도 없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에클리는 뭐야? 좆됐네. 이거 런각 지어야겠다.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근데 주인공의 하루는 뭐야? 주인공이 전보를 봤는데 전보에 그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게 돼서 위험해요. 내가 보냈던 증거들 전부 다 폐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편지가 갑자기 뜬금없이 옵니다. 자, 그랬는데 주인공은 이상한 걸 감지를 하죠. 뭘 감지를 했어? 자, 에클리가 뭐라고 돼 있어? 에클리면은 A, K, E, L, E, Y, 에클리란 말이야. 그랬는데 요 에클리에 이 E, L, E 중에 E가 하나 빠져 있는 거야. A, K, E, L, Y. L이랑 Y 사이에 E가 빠져 있는 거야. 액다가 아니라 뭐야? 액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저와 정보 교류를 하지 맙시다. 액다 올림. 이렇게 보는 거야. 액다가 아니라 액다 올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뭐임? 그러고서는 주인공이 다시 에클리한테 정보를 보내죠. 저한테 이런 편지 보내셨고 가운데 이가 빠졌던데 본인이 보내셨나요? 그러니까 에클리가 대답을 하죠. 나는 그런 편지 보낸 적 없는데? 그래갖고 그대로 우체국으로 에클리가 쳐들어갑니다. 에클리가 우체국으로 쳐들어가갖고는 그 정보를 보낸 사람이 썼던 쪽지 있죠? 쪽지를 보니까 휘갈려서 썼어. 휘갈려서 쓰고 가운데 이가 빠져있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이거 보낸 적 없어. 나를 사칭한 놈이 내 닉네임으로 액다가 아니라 액다로 그렇게 해서 편지 보낸 거야. 에클리는 말이죠. 호감 곤익이에요. 호감 곤익. 이거 유동입니다. 유동의 소행이에요. 유동 금지령 내리죠 이제. 유동익 있으면은 보안 문자 존나 쓰거나 아니면 아예 유동익 글 못 쓰게 곤익만 쓸 수 있게 바꿔버리죠 룰이. 자, 그래서 이 일이 좀 심각해지죠. 왜 심각해져? 지금 애초에 이것도 그래. 주인공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요거야. 주인공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 에클리를 유동익 파갖고는 사칭을 했던 거야. 이간질을 하고. 근데 에클리 입장에선 뭐야? 에클리 입장에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죠. 마을 사람 중에 관상이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자꾸 자신을 염탐하는 것 같아. 그리고 매일 밤마다 누군가 내 집에 찾아가고 알짱거려. 그리고 심지어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하던 도중에 누가 차에다가 총격까지 했어. 거기다가 댕댕이까지 죽였어. 그러니까 에클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뭐였어? 에클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처음에는 개를 더 많이 사기. 그리고 산책 갈 때 어떻게 해? 산책 갈 때도 개 2마리 데리고 갑니다. 개가 몇 마리 죽었잖아. 개도 더 사와. 더 크고 강한 놈으로 개도 더 사와. 그리고 샷건! 많은 샷건. 더 많은 화력. 더 많은 화력이면은 퇴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총도 겁나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에클리가. 미고로 추정되는 존재가 내 농장에서 알짱거렸다가 결국에 뭐야? 댕댕이들한테 딱 걸렸죠? 야, 큰일은 댕댕이가 한다. 댕댕이들한테 딱 걸려갖고 댕댕이들한테 좆됐네. 그래갖고 댕댕이들이 왜왜 해갖고 댕댕이들한테 걸레짝이 돼버립니다. 야 러브크래프트 세계관 큰일은 댕댕이가 한다. 그래갖고 댕댕이한테 그냥 줘 터져갖고는 그것의 시체를 발견해요. 걸레짝이 된 미고의 시체가 자기의 농장에 있는 거야. 얘네가 뭔가 지구의 존재들이랑 뭔가 분자 구조가 다르나? 전자 구조가 다르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그 크립티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레퍼토리죠. 그래서 사진으로 남길 수가 없답니다. 일반적인 사진이라던가 과시광선으로는 담을 수가 없대요. 스발! 교수님 결심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로 떠날 겁니다. 제 아들 집으로 가야겠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캘리포니아로 지금 넘어간다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동네 토박이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존재들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존재라던가 그들의 하수인들이 오면 어떻게 되죠? 많은 총과 많은 개가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지만 방법은 간단하다. 다 함께 폭사하자. 그래갖고 뭐야? 저는 말이죠.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독가스를 가져왔어요. 대량의 독가스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개들이 쓸 수 있는 방독면도 준비해놨습니다. 그들이 선을 넘으면 저도 선을 넘을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상호 확증 파괴. 소련이 미국에다가 미사일을 날리면 미국은 소련에다가 10발의 핵미사일을 갈깁니다. 미국이 소련에다가 10발의 핵미사일을 갈기면 소련은 미국에다가 100발의 핵미사일을 갈깁니다. 미국이 100발의 핵미사일을 소련한테 맞으면 미국은 소련한테 200발의 핵미사일을 갈깁니다. 미국이 소련한테 200발의 핵미사일을 갈기면 소련은 미국에 300발의 핵미사일을 갈깁니다. 400발, 500발, 600발 다 함께 폭사하자. 상호 확증 파괴다. 씨부럴년들아. 독가스까지 준비해놨어요. 걱정 마세요. 하하하. 들어와. 독가스 써버리면 그만이야. 나는 방독면 써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이제 노인이 얘기합니다. 에클리가. 그러고 나서 편지가 끊긴단 말이야. 그리고 뭐야? 무슨 일 있는 건가? 걱정되는데 퍽퍽 그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며칠 뒤에 편지가 오는데 그동안 편지가 정신이 불안정했단 말이야. 자꾸 무슨 일이 터지니까 에클리가 마탱이 가갖고는 횡설수설하고 그다음에 편지도 왔다가 났다가 하고 서순도 바뀌어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는데 며칠 편지 안 오다가 온 편지는 놀랍도록 정갈하고 장문의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동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계인이 맞아요. 외계인이 맞은데 놀랍도록 평화롭고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존재였어요. 제가 오해를 했네요. 그들이랑 맨날 전쟁하고 신경전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엔 어떻게 했어? 결국엔 날 잡고서는 그 네오고시에이션 협상을 해보기로 대화를 하기로 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불안하게 협박하듯이 그랬지만 사실 제가 누군지 그리고 제가 선을 넘지 않는 놈지 그들이 그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눈을 떴구나. 저는 그들을 만났고요. 그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왔어? 저 먼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었고요. 사실 지구랑 지구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관심은 없지만 뭐야? 평화에 대해선 관심이 있답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여기서 소름이 살짝 돋습니다. 뭐야? 놀랍도록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주인공은 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래서 장문이라던가 글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이 돼 있던 사람이었어. 그랬는데 같은 사람이 보내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글이 너무 정면이 돼 있고 문체가 좀 다른 거야. 뭐야? 왜 이럼? 자, 이거 시진핑은 말이죠. 품격 있고 진중합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 미고라는 존재들은 말이죠. 품격 있고 진중합니다. 그 외계인들은 말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위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그냥 제가 있게 가고 싶은데 교류를 제의를 한다면은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답니다. 아유, 내가 그동안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그동안 해킹하고 우리 사회를 침투를 하고 좀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 내가 의심이 많았어. 내가 이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보였던 거였어. 이들은 순수하고 품격 있고 진중한 분들이었는데 말이죠. 그쵸? 품격 있고 진중한 분들이었는데 아유! 오해를 했네. 근데 더한 유혈 사태가 되기 전까지 되기 전에 그리고 끝났습니다. 대화로 잘 해결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과 이미 교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의심스럽잖아요. 외계인들이 수상하게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평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 의심의 불법도 하잖아요. 근데 뭐야?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과 이들과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 이때입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통해서 오해를 잘 풀었어요. 교수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이들이 놀랍고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놀랍고 은밀한 제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그동안 보냈던 자료들 있죠, 자료. 그거 다 가지고 저희 마을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와 함께 탐구 생활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총각 비치들과 주지 응리즘을 즐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자료를 너무 많이 보내갖고는 자료가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해. 그래서 이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님한테 보냈던 그 자료를 취합을 해갖고는 시험 치러야 돼요. 근데 교수님이 도움을 주면 좋겠네요. 그래갖고 그들이 놀랍고 황홀한 제안을 했는데 교수님도 들으면 좋으실지도?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거는 안 알려줌. 오면 얘기해줌.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뭐야? 이 새끼 왜 이럼? 뭐가 쉬었구나. 뭐야? 중국인들한테 매수당한 거 아니야? 아니면 자살당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리짜오밍입니다. 에? 뭐라고요? 리짜오밍입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근데 뭐야? 오, 나도 궁금한 거야. 님들 이거 진짜임? 그들이 별빛 속에서 속삭인 것은 무엇일까? 와꾸와꾸 스루소 해갖고 주인공이 대답을 합니다. 갈게요. 그랬는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에클리가 뭐라 그래? 만일 저희 마을에 오신다면은 몇 호선을 타시고 오시면 되는데 일찍 오고 싶으면 대충 한 9시 차 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좀 늦게 오실 거면은 뭐 6시 차 타고 오시면 돼요. 막차는 12시까지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뭐야? 주인공이 존나 웃기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는 감지를 했어요. 근데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야. 너무 궁금한데? 그들이 제안하는 게 뭐였을까? 그들의 정체는 뭐였을까? 그리고 그 총각 비치들과 주주형님은 어떨까? 주인공이 못 참겠는 거야. 근데 불안한 감정은 있었어. 그러니까 밤에 안 가죠. 나는 멍청하진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 밤에 가면 좀 꺼림칙하단 말이야. 낮에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갖고 주인공이 그러면은 저도 자세히 얘기 듣고 싶습니다.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오죠. 좋은 생각입니다. 뭐 몇 시에 무슨 타시고요. 어떻게 오시면 돼요? 라고 그래서 버몬트주에 가는데 자, 에클리가 없는 거야. 도착을 했는데 에클리는 없고 에클리의 차는 보이는 거야. 저게 에클리의 차인가? 근데 에클리가 안 보이는데 라고 하는데 웬 의문의 남성이 딱 나타납니다. 와꾸가 좆같아요. 눈은 퀭하고 사람이 표정도 없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묘하게 떨린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노이즈라고 합니다. 교수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야. 에클리 노인께서는 몸이 안 좋으세요? 이러는 거야. 나이가 드셔갖고 천식도 있으셔서 직접 나오기 힘드셔서 저를 보냈습니다. 저는 노이즈라고 해요. 이러는 거야. 이때 좀 싸함을 감지하죠. 왜? 시발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야. 일단 와꾸도 존나 싸해. 와꾸도 눈도 퀭하고 창백해. 근데 말투도 목소리에서 뭔가 떨림이라던가 말투가 뭔가 울리는 듯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시발 이거 뭐지? 그래서 제가 대신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아니요? 저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 자, 그 에클리씨가 가지고 오라는 증거는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주인공이 이러면 되잖아. 근데 몸이 아프시다고요? 어쩔 수 없지. 그러고서는 노이즈가 운전하는 에클리의 차를 타고서는 에클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는데 에클리 노인께서는 몸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제가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세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주인공이 에클리의 농장을 이제 둘러봅니다. 에클리의 농장을 둘러보는데 좆댐을 감지하죠. 왜? 분명히 에클리가 개를 10몇 마리 기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농장을 운영을 해갖고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렇다고 편지로 주고 받았단 말이야. 근데 농장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나 말이나 뭐 양 같은 거는 대충 방목을 했다고 치자고 어디 초원했다고 풀어놨다고 쳐. 근데
개가 열몇 마리 기른다 그랬잖아. 근데 씨발 개가 짖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개가 안 보이는 걸 떠나서 오토바이 소리라던가 자동차 소리만 들어도 개들이 왜왜왜왜왜 하고서 지랄 연병을 떨어야 되는데 개가 안 보이는 걸 떠나서 개가 짖는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농장을 뒤져보니까 뭔가 이상한 발자국 같은 거,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개다리라던가 벌레의 다리 같은 발자국이라던가 아니면은 축축한 점액질이 흥건한 거야. 걸쭉하고 진한 액체가 농장 곳곳에 뿌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냄새가 농장에서 밤꽃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야. 이상한 거다. 밤나무를 심었나? 그래서 농장을 둘러보는데 밤꽃 냄새가 나는데 밤나무가 없는 거야. 뭐지? 시발.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뭐야? 노이즈가 옵니다. 노이즈가 와갖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에클리 씨는 몸이 안 좋지만 위층에 계십니다. 이래요. 그러고서는 노이즈는 떠납니다. 밖에서 구경을 하고 집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이상한 액체라던가 얼룩 같은 게 있어. 그 유리창도 깨져 있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서는 주인공이 에클리의 집 안으로 들어가죠. 끼 Hello? Anybody in there? Hello? 그런데 뭐야? 에클리의 집안은 이 바깥에는 되게 의심의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집안은 생각보다 멀쩡한 거야. 맛있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주인공이 얘기하죠.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2층으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수척한 모습의 에클리가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수척하고 표정도 무표정이야. 그 목소리도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울리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천식에 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자고 가실래요? 저희 집에 방은 많습니다. 밥도 준비가 돼 있어요. 에클리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미안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나이를 먹으면 알 수 있어요. 나의 몸이 하루 이틀 정도 자면은 괜찮아진다는 걸. 교수님도 늙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씨발 이상하죠? 왜? 일단 수척해 보이는 건 그렇다고 쳐. 근데 에클리가 평소에 녹음 파일도 보내줬단 말이야. 그 녹음한 테이프도, 녹음한 레코드도 보내줬단 말이야. 근데 이 목소리가 아니었거든? 아니 이 목소리는 맞아.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목소리는 에클리의 목소리인데 뭔가 너무 이상한 거야. 벅벅. 왜 이러지?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에클리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 침실로 갑니다. 근데 뭐야? 이게 세상 기괴했잖아요. 농장 바깥에도 막 끈적거리는 걸쭉한 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랬는데 집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 에클리 노인이 마련해준 그 자신이 묵을 방을 가니까 안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너무 멀쩡한 거야. 기괴한 분위기랑은 다르게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리고 1층에 내려가시면 밥이 있을 거예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스머스의 그림자에서 봤을 때는 밥 먹었을 때 씨발 밥을 먹는 건지 코브를 먹는 건지 할 정도로 이상한 음식이었는데 주인공이 1층으로 내려가니까 밥이 씨발 버먼투주 풀코스 대령 돼 있는 거야. 두부조림, 두부 무침. 스님은 아니지만 우리 주인공은 두부를 좋아하죠. 그래갖고는 너무 멀쩡한 거야 음식도. 그래갖고 야 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괜찮은데 하고서 이제 주인공이 포식을 합니다. 밥을 먹고 후식으로 뭐야? 커피 먹어야죠. 커피 맛있었어. 음식도 맛있었단 말이야. 커피를 딱 마시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커피가 맛이 없었어. 커피가 시큼한 거야. 그래갖고 주인공이 한 입 먹고 커피는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아씨 뭐지? 교수님 식사는 다 하셨습니까? 놀라운 얘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장박을 들추고 미래를 엿보았지만 거기엔 오로지 망가뿐이었어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죠? 그들은 저에게 우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우주 여행을 제안했어요. 그들은 말이죠, 별빛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얼마 전에 발견됐던 태양계 외곽에 있던 명왕성이 아니라 유고스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유고스였는지 고 행성 출신이고요. 얘네들은 말이죠, 그 우주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요 날개 있죠? 우주에 매질이 없는데, 시발, 우주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날갯짓으로 우주 비행을 하나요? 아무튼 됩니다. 이들은 썸띵 인비즈블한 방법으로 요 우주를 요 날갯짓으로 돌아다닙니다. 지구와 그 물리 법칙이 달라요. 지구인들과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날개는 지구에서 그 쓸모없는 장식이에요. 장식. 에테르를 타고 갑니다. 에테르. 우주에서 에테르를 타고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유고스라는 행성 있죠? 태양계 외곽에 있는, 사실 유고스도 이들의 본거지는 아닐 겁니다. 아마 전초기지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먼 우주에서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별로 지구에 관심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지구인들과 우호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지, 딱히 지구를 침략한다던가 지구인에게 위해를 끼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이들의 메신저, 지구인들과 이 미고 간의, 얘네들이 미고죠, 미고 간의 대사, 그리고 그 사랑의 전달자, 평화의 비둘기 같은 역할을 한 인간들을 이 친구들이 뽑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함께 총각 비치들과 주지 용림을 즐기지 않겠는가? 우주 여행하자. 우주 여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답니다. 유고스 갈 거니까. 두 번째, 영생한 삶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리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고요? 간단합니다. 요 친구들은요, 원래 발성 기관이 없어요.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입이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요 미고들은요, 입이 없어요. 고도로 발달된 외과 수술로 입을 뚫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질럿보단 낫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대화를 하려면은 그들은 기꺼이 뚫린 입도 만들 수 있답니다. 원래 이들은 날갯짓이라던가 텔레파시라던가 그런 걸로 대화하거든요. 근데 지구인들과 네오고시에이션 협상, 그리고 지구인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이들은 기꺼이 외과 수술해갖고 뚫린 입을 만들 준비가 돼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메신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교수님 제안합니다. 육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습니까? 우주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 외계인들과 인간 친교에 전령이 되시겠습니까? I herald Galactus. 그런 것처럼 I herald 미고. 어떻게 가능하죠? 제다이에게서는 아니지. 제다이요? 우주의 물리법칙에는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육신, 요것은 제다이의 방식으로는 안 되지만 어두운 면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 대가리를 뚜따 하는 거예요. 자, 육신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져? 이들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뚫린 입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뇌만 뽑아갖고는 영원 불멸한 삶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나약하다. 육신은 나약하고 근성은 영원하다. 자, 우리의 대가리를 따요. 뚜껑 따갖고 뇌만 뽁 뽑아갖고 통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통 속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 통 속에다가 배양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 통 속에서 우리의 뇌는 생각이라는 걸 끝없이 하게 되고요. 요 용액 같은 거를 계속, 양막액 같은 거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타이타이, 그리고 그 에너지원 하여튼 그런 게 공급이 됩니다. 통 속의 뇌가 된 상태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 불멸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한한 그 지성으로 무지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미고와 하나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나의 자아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갑자기 없어 이런 소리가 나죠.
아닙니다 이러는 거야. 씨발 뭐야 깜짝이야. 알고 보니까 여기 통을 몇 개 대령하더만 한 놈이 또 있는 거야. 에클리 노인 이외에 옆에 뭐 하나가 또 있는 거야. 아닌데요 이러는 거야. 깜짝이야 씨발. 안녕하세요. 저는요 히말라야에서 예티를 만나갖고 최초로 미고와 조우한 자입니다. 지금 한심한 먹을 녀석들은 이분들을 예티라고 부르지만 이분들은 예티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예티인 줄 알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하셨습니다. 총각 비치드가 주주육림을 영원히 즐기지 않겠는가? 상상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저는 육신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그분들의 메신저가 됐고 그분들의 전력이 됐죠. I herald 미고. 그래서 선생 저희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고와 아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고와 아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도 육신은 나약합니다. 육신에서 해방이 돼서 저희와 함께 영원 불멸한 삶을 사시죠. 선택받은 인간이 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주인공이 어떻게 해? 흔들립니다. 저희 근데 이거 칼 들고 협박 안 하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정하라고 말씀 안 합니다. 이거 보통 선택이 아니잖아요.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총 들고 협박 안 했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선택권도 선생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게 공짜. 혼란스러운 마음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을 정하시지 마시고 하룻밤 정도 여기서 묵으셔갖고 좀 머리 좀 식히시면서 좀 고민 좀 해보시죠. 그리고 저희는 절대로 저희는 총 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선생. 누총협? 누카렵? 저희는 안 그래요. 내일까지 생각해볼게요. 그럽니다. 신경이 복잡하니까 잠이 들겠어? 그래갖고 주인공이 누워갖고는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하늘소 여기는 두더지 셋 응답하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에? 뭔 소리야 이거? 하늘소 여기는 두더지 셋 응답하라 또 이래. 뭐야 이거? 그래갖고는 주인공이 조심해 가갖고 귀를 딱 들고서는 뭔 소리 하는지 들어봅니다. 들어보니까 뭐야? 단편적인 소리만 들리거든요. 크크 병신 새끼 또 속았어. 하찮은 수 크크 병신 또 속음. 이제 유리와 하나가 된다. 단편적인 것만 들려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얘 원문이 뭐라 그러더라? 원문이 뭐 되게 하찮은 수였나? 뭐 그렇게 나오거든요. 뻔한 수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크크크 한 놈 또 낚았어. 크크크크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죽고 싶지 않아! 하고서 바로 쨍그랑 해갖고는 창문 깨고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뭐야? 주인공이 믿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뭘 믿고 있었어? 권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머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외계인이 최고야? 권총 박힘은 꼼짝 못해. 그래서 주인공이 권총을 딱 뽑고서는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서 에클리 노인이 있던 방에 갑니다. 딱 가니까 에클리 노인은 없고 요 복스캐스터 있죠? 요 축음기 같은 것만 남아있는 거야. 거기다가 뭔가 고무인지 사람의 외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에클리처럼 생긴 그 고무 피부라던가 에클리처럼 생긴 인피 같은 게 에클리가 앉아있던 소파에 딱 있는 거야. 뭔가 소리만 나올 수 있는 게 스피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차차 싶었죠. 뭐야? 에클리가 처음에 주인공이랑 얘기했을 때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저는 에클리입니다. 천식에 걸렸어요. 이런 말을 이상하게 했잖아. 뭐야? 요거 사실 스피커로 에클리인 척 성대모사하고 있었던 거였어. 에클리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씨발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렸던 거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 몸이 안 좋아서리 네 목이 이래가 쿨러 네 코게가 이래가 쿨러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씨발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TTS 돌린 거였죠. AI 돌린 거였단 말이야. 에클리의 대역을 둔 건지 아니면 에클리가 육신이 자유로워져 갖고는 대신 뭐 아바타로 조정한 건지 몰라요. 근데 뭐야? 에클리로 분장을 했던 손 그리고 요 얼굴 껍질을 보면서 주인공이
씨팔 하고서는 바로 니게르 합니다. 아까 뭐 흔들리기까지 했다면 여기서 왜 도망갔는지 모르겠어. 빤스런 해갖고 쨍그랑 한 다음에 에클리 집 앞에 대여있던 에클리 차 김빠이 한 다음에 경찰서까지 런합니다. 경찰서까지 런해갖고는 지 눈으로 또 똑똑히 봤답게요 하고서는 경찰들도 출동을 해요. 근데 경찰들이 출동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공이 깜짝 놀라갖고는 주인공이 이제 대학교에 돌아가갖고 수기를 쓰면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은 전부 다 파기할 것이다. 왜 오라 그랬어? 그리고 자료들 왜 가져오라 그랬어? 정보 은폐하려고 그랬던 거야. 정보 은폐. 자네는 너무 많이 알았어. 미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 보고 자료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주인공도 담궈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료도 파기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주인공이 이제 좌표가 찍혔잖아. 그러니까 에클리 당해버릴 것 같은 거야. 통속연애 당해버릴 것 같은 거야. 가지고 있던 자료 전부 다 파기하고 요것은 잊어버려야 한다 하고서는 이제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에 대한 해석 중에 그런 게 있죠. 이거 주인공이 공포에 떨면서 이제 그들의 그 찾아오는 것을 기다린다. 공포에 떨면서 증거를 파기했다라는 썰이 있고, 다른 하나는 뭐야? 이미 주인공은 통 속에 내가 돼버렸어. 미고한테 잡혀갖고는 통 속에 내가 돼갖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공포에 떨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끝나는 러브크래프트 소설 중에서도 특히나 뱅빈 게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의 매력이죠. 요 결말이. 그래서 얘네는 뭐야? 요 미고라는 존재들은요, 여기에서 묘사가 된 게 다예요. 첫 번째, 지구에 대해서 딱히 관심 없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지구인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구에 있는 자원만 관심이 있어. 지구에서 뭔가 자꾸 캐거든요, 얘네가. 근데 뭘 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캐. 그리고 지구인들이랑은 그냥 서로 제갈게 가고 싶어. 아까 얘기했죠?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들이 지구를 적극적으로 침공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아마 정황상 크툴루 때문에 그런 것 같아. 크툴루가 지구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그래서 지구 침공을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자원만 캐가는 것 같아. 그리고 이미 공룡시대 때부터 지구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 통 속의 뇌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육신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요건 뭐야? 의견이 갈리죠. 최초로 조우했던 사람들, 그리고 에클리 있죠? 그런 애들이 지금 통 속의 뇌가 됐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서윗하게 진짜 육신에서 해방이 돼갖고는 그 축복을 내려준 거라는 썰, 혹은 뭐야? 그냥 담궈버린 거야. 이 새끼 자꾸 귀찮게 하네? 우리가 경고했지? 내가 경고했어 안 했어? 내가 경고했어 안 했어? 근데 자꾸 알짱거려? 자꾸 광산 캐는데 귀찮게 해? 어디 한번 뒤져봐라. 그래갖고 통 속의 뇌로 만들어버려갖고 형벌을 내려줬다는 썰. 하지만 진실은 저편 너머에. 크툴루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 중에서는 제일 서윗한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다른 외계인들은 어때요? 다른 외계인들은 나와라! 신의 아이를 해갖고 강제로 뿅뿅 시켜버린다던가, 아니면 보기만 해도 사람이 미쳐버린다던가,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는다던가. 근데 미고는 뭐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인데 귀찮게 하면은 요렇게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는 짓거리 보면은 작정하고 미국 정부도 삼킬 수가 있거든요. 왜? 미국의 끈앞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인간들 중에 미국의 끈앞풀들이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끈앞풀 만드는 게 아니라 적당히만, 비록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지만 댕댕이한테도 개 털려버리고요. 얘네들이 댕댕이를 못 잡았죠. 그 에클리 집 근처에서 알짱거렸다가 개한테 물려 죽었단 말이야. 개가 분명히 2마리인가 3마리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얘네들의 하수인인 인간들이 죽인 거고요. 얘네들이 개를 죽이진 못했어요. 왜? 개가 명확하게 총 맞아 죽었다고 나와. 명왕성이 모티브였던 그 유고스라는 행성은 요 미고들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래서 요 명왕성에 대한 신비로움, 명왕성에 대한 공포, 러브크래프트가 요 명왕성에서 모티브를 따갖고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미고라는 종족도 여기서 이제 따왔죠. 이 러브크래프트의 어둠 속에 속삭이는 자는 호불호가 제법 많이 갈리는 작품입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싫어해? 일단 말갈이 없이 끝나고요. 그 두 번째로 했던 얘기를 존나 반복해요. 이 미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앞부분에 주민들의 목격담, 그리고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전설, 그리고 에클리가
그 감시하던 그 맥클리가 조사하던 사실들,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그 에클리가 직접 그 진실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죠.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얘네들은 외부에서 왔고 뭐 명왕성쯤에서 왔고 인간들한테 관심 없고 지구의 자원에만 관심 있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한테 접촉을 하려면은 그때부터 인간들한테 해를 끼치고 요 얘기가 계속 시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존나 싫어져. 했던 얘기를 왜 자꾸 또 하는 거야.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좋아해? 이게 분량이 꽤 긴 편이거든요. 에클리가 마탱이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제 미고와 하나가 된다 이래갖고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게 있단 말이야. 요게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뭔가 집 주변에서 알짱거려. 그 다음에 댕댕이들이 죽어. 그 다음에 누군가 총격을 쏴. 그 다음에 마을에서 누군가 날 감시해.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사칭을 해. 유독닉 파갖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내 앞까지 왔어. 난 어떡하면 좋아. 요 묘사가 되게 좋아요. 요 에클리가 갈수록 정신 무너지는 묘사가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 때문에 높게 평가를 하죠. 쪼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는 요거는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문을 읽어서 에클리가 어떻게 궁지에 몰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독가스까지 가져와갖고 다 함께 폭사하자 딱 그러려고 했다가 귀신과도 같이 눈을 떴구나. 유고스로 오거라. 이렇게 되는 게 백미죠. 요 소설에. 그리고 이제 러브크래프트의 이제 앞으로 남은 소설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추상적인 묘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 어둠 속에서 속삭이는 자는 기승전결이 확실하다. 그게 장점이죠. 지속적으로 점점 압박되는 그 느낌이죠. 점점 목을 조르는 손이 이 배에서 가슴팍에서 목까지 당도하는 느낌이 대박이죠. 이 책은. 볼만합니다. 책 재밌어요.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좀 횡설수설을 했고요. 다음 시간은 뭐 아마 러브크래프트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한두 편 하고 끝날 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은 몰라요. 뭐든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한두 편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마 제일 재밌는 거 마지노선은 딱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